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야산에 묻힌 여행용 가방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흙바닥 위에 놓인 여행용 가방과 옷가지들. 지난해 1월 경남 합천군의 한 야산에서 백골 시신과 함께 발견된 물건들입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신은 30대 중반에 키 163cm의 여성으로 추정되며 쌀포대 안에 겹겹이 쌓인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계속 수사를 해왔지만 여성의 신원을 밝혀내지 못했고 이에 따라 공개 제보를 결정했는데요. 사진 속 물건과 관련된 제보는 경남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서게 됐습니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검찰은 홍 씨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홍 씨가 초범인데다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홍 씨의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뒤집힌 차량 주위로 몰려든 시민들, 무슨 일일까요? 지난 16일 충북 청주시 사직동의 한 사거리. 도로 위에 넘어진 차량을 시민들이 힘을 합쳐 일으켜 세우는데요. 차량을 세운 뒤 구겨진 차문을 당겨 운전자까지 구출합니다. 이 차량은 SUV와 승용차 2대가 부딪힌 3중 추돌 사고로 인해 도로 한복판에서 전복되는데요. 자칫하면 추가 사고나 차량 폭발 등의 피해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에 나선 겁니다. 위기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달려온 시민들 덕분에 운전자는 큰 부상 없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어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장래가 촉망되던 20살 청년을 살해했다며 사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김성수는 최후 진술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고 눈 감는 날까지 인간으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성수와 동생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검찰이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이제 피고인이죠. 범인 김성수에 대해서도 1심에서도 이제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군요. 예,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서 앞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미래가 촉망한 20살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다. 그러면서 죄에 맞는 처벌이 사법 정의에 부합하고 무엇보다도 그 유족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 제거할 필요성을 느껴서 사형을 구형했다라고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범죄 자체를 설명을 하면서 가축 도살 때에도 이렇게 잔인하진 않았다. 칼이 부러질 정도로 칼끝으로 수십 차례 찌르고 피해자가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해를 한 것. 그 피해자의 고통과 두려움을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김성수 범행 현장에 김성수의 동생이 있었는데 논란이 좀 됐었어요. 말리는 것이냐, 도와주는 것이냐를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검찰에서는 이 동생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네, 1심에서 무죄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 동생에 대해서는. 그 당시 영상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고 말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영상인데요. 일단 1심 재판부에서는 그럼 도와주려면 뭔가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또 공모를 했다라고 보기에도 좀 석연치가 않고 그래서 피해자를 이렇게 잡아당긴 것을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판단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에서는 이런 거죠. 말리려면 이 둘 사이로 들어가서 어떻게 말려보든가 아니면 피해자를 더 멀찍이 띄어내던가 아니면 본인의 형을 어떻게든 허리를 잡든 해서 못하게 막아야지 이건 결과적으로 훨씬 더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폭행에 대한 방조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이제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말리는 행동이 어떻게 사람마다 다 똑같냐.
이렇게 검찰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말리든 네. 뜯어내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행위는 동기도 뚜렷지 않은 이건 말 그대로 말리려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제 검찰의 구형이 부당하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다른 사건 하나 더 알아보죠. 네, 이제 경남 합천이죠. 야산에서 이제 백골 시신이 예, 예. 발견이 됐는데 시신과 함께 이제 유류품이 나왔는데요. 경찰 네. 조사에서 아마 유류품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나 보죠. 이게요, 이 쌀포대 속과 가방 속에서 여성의 물건과 시신이 나왔다면 사실은 일견 보이기에는 이건 타살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방에서는 여성 속옷하고 털실 스웨터, 그다음에 청바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국과수에다 맡겨가지고 아마 이 감식을 한 결과 현재까지 밝혀진 거는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으로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여성의 신원을 특정을 해야지 이 여성 주변인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해가지고 또 범인도 색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전국에 있는 실종자들을 찾아가지고 그 가족들 DNA를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일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예, 예. 근데 이제 의미 있는 결과는 하나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요. 여성의 이 속옷이 1999년도에 생산된 속옷이랍니다. 예. 그다음에 쌀포대는 1998년도에 생산된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연도는 조금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98년에서 99년 사이에 이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은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돼도 범인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천에서 야산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 사건인데 경찰이 또 공개적인 제보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 상담실로 갑니다.